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입술을 빠져나간 말들 중 당신을 미소 짓게 한 말은 몇 마디였습니까? 아침 출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무심코 뱉은 짜증 섞인 한숨. 직장 동료의 작은 실수에 날카롭게 쏘아붙인 지적.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던진 차가운 단답형의 대답들. 그리고 지금 고요한 새벽. 당신은 천장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팍팍할까?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는 늘 운이 없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책과 원망 속에서 당신은 어쩌면 세상이 당신에게만 가혹하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해보려고 발버둥 칠수록 수렁에 빠지는 기분. 인간관계는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커리어는 제자리 걸음이며 통장 잔고만큼이나 마음의 잔고도 바닥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당신을 둘러싼 이 모든 불운과 고통의 시작점은 당신이 생각하는 외부의 환경이 아닙니다.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고 있는 진짜 범인은 바로 당신의 입버릇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라서 거친 말이 나온다고 말이지요. 틀렸습니다. 당신이 거친 말을 뱉어내기 때문에 당신의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들이 어떻게 당신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었는지 심리학적으로 해부하고 예쁜 말이라는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무기로 당신의 가치를 수직 상승시키는 철학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영상의 끝에 다다랐을 때 당신의 세상은 이미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밉게 말하는 걸까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아픈 비수를 꽂고 마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날카로운 언어 습관은 강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절한 나약함의 방어기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비꼬는 말을 하거나 퉁명스럽게 대답할 때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내 약점을 들키면 어떡하지? 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선제 공격을 가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알량한 우월감을 느끼려는 치졸한 심리 상태. 그것이 바로 나쁜 말의 본질입니다. 심리학자 바우마이스터의 자아 고갈 이론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결정과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우리의 인지적, 감정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바닥나면 뇌의 전두엽이 담당하는 자기 통제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할 때 필터링 없는 날 것의 감정을 배설해버립니다. 아, 피곤해 죽겠네.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 말 좀 끊지 마.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심리학의 자기 충족적 예언에 따르면 뇌는 주어가 누구이든 자신이 뱉은 말을 가장 먼저 듣고 그것을 현실로 인식합니다. 짜증난다고 말하는 순간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여 당신의 온몸을 진짜 짜증나는 상태로 세팅해버립니다. 결국 부정적인 언어는 남을 찌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베어버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더 끔찍한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솔직함에 대한 환상입니다. 나는 뒤끝은 없어.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야. 팩트 폭행 좀 할게. 이것은 폭력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날선 진실은 그저 흉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솔직함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포장지 안에 예쁘게 담겨 있을 때만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이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착각하는 동안 당신 곁에 좋은 사람들은 소리 없이
당신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철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짧고도 강렬한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 즉 우리의 삶과 영혼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집 안에 거주합니다. 당신이 매일 불평, 불만, 험담, 비속어로 언어의 집을 짓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감사, 격려, 칭찬, 온기의 언어로 집을 짓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빛이 드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통장 잔고를 탓하기 전에 당신이 거주하는 언어의 집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기에 영국의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을 덧붙여 봅시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단어의 수만큼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합니다. 하늘의 색을 표현할 때 파랗다라는 단어 하나만 아는 사람과 푸르스름하다, 청명하다, 새파랗다, 창백한 푸른빛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의 세상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타인과 세상을 대할 때 사용하는 언어의 해상도가 곧 당신 삶의 해상도입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받았을 때 그저 땡큐 한마디로 끝내는 사람과 당신의 배려 덕분에 오늘 하루가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에게 펼쳐질 미래의 세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휘력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섬세하게 바라보고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며 자신의 내면을 우아하게 다스릴 줄 아는 고도의 철학적 행위입니다. 현대 사회는 속도와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우리에게서 이 언어의 여백을 빼앗아갔습니다. 짧은 텍스트와 이모티콘 뒤에 숨어 우리는 우아하게 말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언어의 우아함을 되찾는 순간 당신의 좁디좁았던 세계는 무한히 확장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쁘게 말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입에 발린 아부나 가식적인 친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쁜 말이란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에너지를 담은 언어입니다. 예쁘게 말했을 뿐인데 모든 게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은 과장이 아닙니다. 말을 예쁘게 하면 당신의 가치가 기적처럼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예쁜 말은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차를 타도 입을 여는 순간 천박함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수수한 옷차림에도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후자에게 끌립니다. 품격 있는 언어는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권위를 부여하며 매력을 극대화합니다. 직장 상사라면 부하 직원의 실수를 지적할 때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 가 아니라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 부분이 아쉬운데 다음엔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존경받는 리더와 기피하는 꼰대를 가릅니다. 둘째, 예쁜 말은 운을 끌어당깁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식당 종업원에게 여기 물 좀 줘요. 대신 바쁘실 텐데 죄송하지만 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종업원의 표정은 달라집니다. 그 작은 친절의 에너지가 공간을 채웁니다. 당신이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될 때 귀인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듭니다. 좋은 정보, 새로운 기회,
예상치 못한 도움은 모두 당신이 던진 예쁜 말의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마법을 당장 삶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법론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론 3초의 침묵, 감정과 언어의 분리. 말이 거칠어지는 순간은 항상 감정이 뇌를 지배할 때입니다. 분노, 짜증,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때 입을 여는 것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무조건 3초를 세십시오. 이 3초의 침묵은 파충류의 뇌 본능에서 이성의 뇌 전두엽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아, 열받아. 가 튀어나오려 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네라고 속으로 객관화하십시오. 그리고 정제된 언어로 다시 조립해 입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론. 하지만을 지우고 그리고로 연결하기. 우리는 대화 중 습관적으로 역접의 접속사를 씁니다. 내 말도 맞는데 하지만 그건 아니지. 하지만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앞선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그리고로 바꾸어 보십시오. 내 말도 일리가 있어.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비판이 아닌 제안이 됩니다. 공격이 아닌 연대가 됩니다.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의 문장에는 날카로운 꺾임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연결만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방법론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감사의 말은 예쁜 말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고마워는 힘이 약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행위와 그것이 나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을 연결하여 말하십시오. 오늘 회의 준비하느라 야근까지 했지? 내가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해 준 덕분에 내가 발표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이 말을 들은 동료는 당신을 위해 기꺼이 다음번에도 밤을 새울 것입니다. 타인의 수고를 알아주는 세심한 눈썰미,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주는 따뜻한 입술. 이것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네 번째 방법론, 나 자신에게 가장 예쁜 말 들려주기. 이 모든 것의 대전제입니다. 타인에게 예쁜 말을 하려면 내면의 물독에 맑은 물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나는 쓰레기야.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라고 자학하는 사람은 절대 타인에게 다정할 수 없습니다. 거울을 보며 하루를 마치는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애썼어. 꽤 괜찮은 하루였어. 난 내일 더 단단해질 거야. 당신의 뇌는 그 위로를 가장 먼저 듣고 당신의 무의식을 재편성할 것입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가치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하고 우아한 투자입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며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단지 세상을 향한 나의 시선을 조금 더 다정하게 교정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예쁘게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에는 마법 같은 일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꽉 막혀있던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고 미워하던 사람이 당신을 돕는 조력자가 되며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여행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아이들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진 바람에 베이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얼어붙은 마음을 감추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우리의 입술도 날카롭게 얼어붙어 버린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차가운 갑옷을 벗어 던져도 좋습니다. 거친 말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지난날의 안쓰러운 당신을 이제 그만 안아주고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입술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입술은 누군가의 꽁꽁 언 마음을 녹이고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다시 일어서게 하며 당신 자신의 삶을 눈부시게 세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악기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당신이 오늘 허공에 흩뿌린 그 말들이 흙으로 돌아가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 내일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 위의 풍경이 됩니다. 당신의 내일을 가시밭길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향기로운 꽃길로 만드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본 당신이라면 이미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다정하고 우아한 씨앗 하나가 움트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세상은 당신이 내뱉는 말의 온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온도를 1도만 높여보십시오. 얼어붙은 관계가 녹아내리고 행운의 새싹이 피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는 지금 당신을 둘러싼 우주를 향해 그리고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낸 당신 자신을 향해 당신은 오늘 어떤 예쁜 말을 가장 먼저 선물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팍팍한 삶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버겁고 쓸쓸한 순간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앞으로도 이 공간은 삶의 깊이를 더하는 철학적 사유와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공감의 이야기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든 찾아와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세월의 연륜이 묻어나는 지혜와 위로를 얻어가는 고요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화면 너머로 전해주신 소중한 좋아요 한 번은 저희가 진심을 담은 영상을 계속해서 빚어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다정하고 예쁜 말입니다. 알림 설정을 통해 당신의 삶을 더욱 우아하게 변화시킬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십시오. 고맙습니다.